아무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사람들이 왜 존경해요? 독재자라고 독재했지 뭐 여러 가지 무기수 쓴 거 많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신이야? 존나게 실수한 거 많아. 그런데 또 그분을 여러분 영웅으로 칭호를 할 수 있는 그게 왜 존경을 해요?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도전을 했고 위대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이나 뚜딩님 감사해요.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독재자는 존나게 많았어. 독재자는 존나게 많았지만 입에 풀칠하기 어려웠던 그 질곡을 끄는 사람은 박정희가 유일해. 그게 인류 문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비료도 나오고 기술적인 그 인류 문명의 엄청난 성과를 우리 민족도 누릴 수 있게 만든 건 박정희의 공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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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 민족 역사의 최대의 질곡 보릿고개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그 질곡을 끊었다고. 얘들아 밀가루 좀 먹어봐. 그 영웅들이 한 줄이야? 삼양라면 사장 아저씨. 삼양라면 사장 아저씨도 미국이 원조로 밀가루를 줘. 밀가루를 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 밀가루 음식 안 먹어. 난 씨발 보면은 이 곤조의 민족. 제가 박정희 대통령 칭찬하면서 대한민국 민족성 존나게 욕할 건데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 야 이 새끼들아 밀가루라도 처먹고라고 이 새끼들아. 그랬는데 사람들이 밀가루를 소비량이 영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양라면 아저씨가 뭐 했어요? 삼양 아저씨가 일본 가서 라면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응 알았어 도와줄게 하고 일본 분들이 일본 그게 라이센스 이런 거 뭐 저작권 뭐 특허료 이런 거 안 받고 씨발 그냥 니네 라면 만들으라고 라면 만드는 기술 전수해 줬잖아. 그래놓고서 대한민국 사람들 기름기 있는 거 기름지 그 동물성 지방 섭취가 너무 안 된다고 그 나중에 공업용 우지라고 지랄이 났지만 어쨌든 우지 그 공업용 우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프레임 됐지만 아니지. 그거를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래놓고서 여러분 골 때리는 게 공업용 우지 파동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물성 파묘를 하는데 파묘하고 우지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고급 기름이야 인간 몸에.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웃긴 거야. 식물성 파묘를 튀긴 뭐 이러면서 삼양라면 좆대라고 파묘 우리는 파묘로 해요. 그런데 우지가 더 좋은 기름이라고. 그때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서 그리고 공업용하고 식품용 우지가 그렇게 따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것도 존나게 선동이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라면 만들어 기름에 튀겨서 라면 만들어 스프 만들어 그러더니 사람들이 오 씨발 밀가루 음식 맛있네. 밀가루 소비를 폭발시키는 그 방법. 한 곱이 넘은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밀가루로 수제비 만들면서 엄마 물려요. 오늘 또 수제비예요. 애새끼들이 라면 처먹으면서 물리지가 않잖아. 응?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혼분식 해라. 혼분식 장려 포스터 안 했어? 내가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도 혼분식, 불조심, 잔압계나 공산당 조심 뭐 이런 거 포스터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새는 이모작 안 하지. 이모작 안 하고 우리가 보리를 요새는 아예 그냥 밥상에서 보리가 사라졌는데 여러분 혼분식하고 분식 밀가루 먹고 밀가루와 쌀과 밀가루와 보리는 적당히 섞어서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씨발 건강에 좋긴 뭘 건강에 좋아. 이 나라에서 식품을 이 나라 소득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감당할 수 있는 그 규모로 사올 수 있는 식품 구성을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유지되니까. 응? 응? 요즘에는 여러분 보리 안 씻잖아요. 이모작 안 하잖아요. 그때는 쌀도 통일벼 심고 이모작하고 맛대가리 없는 걸 그 통일벼 같은 거에다 정부미 해가지고 보리 섞고 밀가루 섞고 그래서
그래서 보리쌀, 밀가루, 그것도 밀가루도 좋은 밀가루야. 씨발 유통기한 다 된 거 방부제 왕창 때려 해가지고 미국에서 싸게 들어온 밀가루들 해가지고 그래서 근근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와서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쌀을 고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쌓아놓고 야 이거 미국 사람들도 도대체 이 한국 인간들은 밥을 이렇게 처먹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 대비 얘네들은 그냥 밥 크기 자체가 존나게 밥 처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얘네들은 밥을 많이 먹는다 대식가들이다 이렇게 써놓을 정도로 그래놓고서 보릿고기 오면 아우 죽겠네. 그랬던 나라에서 보릿고개 극복하고 헐벗은 산 푸르게 만들고 그리고 조선 얼마나 웃겨. 외국에서 쳐들어오면 그거 무섭다고 길도 안 만들고 상인을 천대하고 공인을 상공이니까 산농공상 아닙니까? 공인하고 상인을 천대하고 길도 안 만들고 동네마다 성 쌓아놓고서 짱박 언제든지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고 바다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성 가서 짱박히기 이거를 동네 막내마다 해놔서 길 안 만들어놔 그 동네 단위 자급자족에 조그만 그 단위로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통치하던 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하나 뚫겠다고 하니까 개 지랄들 난리를 치고 길래 상인들이 상업할 수 있도록 그 상인들의 경쟁자 상인들이 유통망 도매상 소매상들 생기고 유통망 생길 때 그 화교들한테 줬떡 개처발릴 것 같으니까 화교들한테 니네들 사업자 등록 안 내줘 니네들은 음식점만 됨 너희들이 무슨 유통업 미쳤니? 뭐 이러면서 그 유통업을 하고 있었던 방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화교들 다 내쫓아내. 어느 날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게 포목입니다. 포목집이요. 포목집은 포목 유통은 여러분 그냥 화교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경공업을 해. 그러면 경공업은 여러분 이게 천이잖아요. 천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목집들을 상구 다 뭐 방산시장이 됐던 뭐 평화시장이니 동대문 일대니 을지로니 이런데 포목집은 전부 다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 갑자기 오더니 너희들 우리나라가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이거 면짜기 시작할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이거를 포목을 유통을 하면 아무래도 족같아 안 될 것 같아. 니네들한테는 이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한다. 전부 다 포목집을 한국 사람한테 넘기고 이 시장에서 너희는 꺼지도록 해라. 와 씨발 독재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텍스타일. 띵아오 띵어와 왕서방 비단장수 왕서방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원단이요 원단 텍스타일 원단 그런 걸 여러분 그런 걸 조져버렸다고 그냥 아무튼 아니 보면 얼마나 디테일해. 그래서 공인들 청이야기고 근데 그렇게 길 만들어 유통망 만들어 수출 강국의 기반 다져 패배감 쪄들었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비단 던져.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보라고. 저도 여러분 학교에서 제출하라는 것 중에서 최악이 뭐였어요? 배변 봉투였잖아. 갑자기 똥 쌀 때 양변기가 아니라 신문지 깔아놓고서 똥 이렇게 싼 다음에 나무젓가락 옛날 기억나. 그거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위에서 거기다가 그거 성냥 해가지고 그 불에다가 이거 내 똥 들어가 있는 거 찍 해서 이렇게 담은 다음에 내 똥 이렇게 집어던져서 양변기에다 놓고 그거 두 조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변봉투 우리 내고 그랬잖아. 기생충 심하다고 체변봉투 배변봉투가 아니라 체변봉투지 씨. 배변봉투가 체변봉투죠. 아무튼 그리고 겨울에 조개탄 뗐던 그게 우리 유년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되돌아보라고. 그게 30년 전 얘기야. 회충 검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예요?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유엔에서 기겁을 하는 나라예요. 기생충을 이렇게 빨리 없애다니. 응? 어? 기생충을 이렇게 빨리 없앴다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산림산업을 이렇게 빨리 하다니. 그게 산림산업에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랬냐면 그러니까 유엔이 씨발 100%가 될 수 없다라고 실사를 해요. 왜냐면 이렇게 UNDP 유엔 개발 계획하고 IBRD인가 리커버리 앤 회복과 디벨롭먼트 인터내셔널 뱅크 포 IBRD죠. 리커버리 앤 디벨롭먼트. 그래서 아니 니네 그 살림하라고 그때 나라들에서 후진국 때 살림 그 보조금을 줬거든.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양아치 짓을 하는 것 같아. 100%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니네 어떻게 이게 100%를 심었니 하고 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산에다가 나무 심는데 나무 심어서 그거를 그 살림을 그걸 인사고과에 넣는 거야. 응. 네. 모멘텀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 뭐죠? 그래서 이제 와서 보는데 공무원들이 승진해야 돼. 공무원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보면 나무를 식목을 하고 나면 나무가 죽어. 나무가 죽으면 여러분 그러면 거기 이제 100%가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밑에 그 예산 플러스 동네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묘목을 따로 이미 예비대를 편성을 해놨다가 그게 이제 나무가 죽었는데 실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실사가 중앙정부에 온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이따 하고 그때 죽은 나무 뽑아내고 그날 새 나무를 심어서 100%를 유지시키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도 쩔었고 그때 공무원들도 쩔은 거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기겁을 했다니까. 기겁을. 아니 사우디에서 그 사우디 항만 만드는 공사 같은 거 해보면 아니 그 사우디에서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물이 귀해서 그러면 여러분 시멘트 타설하고 기타 등등 하면은 이게 원가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아니 뭐 씨발 거기가 물이 귀해? 우리나라 물 안 귀하잖아. 그때만 해도 여기서 만들어서 바지선으로 거기까지 끌고 갔다며. 씨발 바다 건너서 그 바지선으로 그런 시멘트를 그로 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거기까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요. 지금까지 기적을 행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기적을 딴 나라들이 보기엔 이게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된 인구 5천만 원짜리 나라가 있냐고. 그리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여러분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여러분 그것도 되게 그게 있더만. 그때 이제 중동 건설 붐이 있잖아요. 중동 건설 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중동 건설을 하는 거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자원이 좀 넘쳐나는 자원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석회석 아닙니까? 석회석. 시멘트. 그거잖아요? 중동의 건설 현장 나와 그 월남전쟁 때문에 월남전쟁 특수 누려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 연락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멘트 만들면서 근데 해외 수요가 없어서 남아. 근데 국내에다가 하려니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국내에 건설 인력들 해외에 나가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기생충 같은 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다 정비해야 되잖아요. 상수도 뭐라고 하수도 뭐 지하수 끌어 쓰는 게 지하수가 그러니까 식수원이 오염되면 기생충 같은 게 들 걸고 콜레라 그러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 사망 원인에 그건 통계도 안 잡혀 있어. 통계도 안 잡혀 있지만 추정컨대 배병이 사망 원인 1위야. 배병 썩은 물 먹고 배병 콜레라 걸리고 장염 걸리고 왜 그게 통계도 안 잡히냐면 병원에 안 가고 민간요법으로 낑낑 앓다가 사람들이 킥 죽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진짜 요즘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믿을까? 대한민국이 그랬다라는 거? 시멘트 남네? 어떻게 한 거예요? 동네 청년들 일로 와 그래서 청년회 만들어서 동료 청년들 만들어서 거기다가 건설 자재를 쿡 던져줘. 시멘트하고 그거를 트럭이 온 다음에 그때 그 뒤에 그때 군용 트럭 게 이걸 날랐대네. 민간 트럭도 없어가지고 군용 트럭 동원해서 그거 시멘트 날라가지고 동네 마을에다가 여기에 뭐 여기다가 떨궈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새아침이 밝은데 동네 청년회 만들어서 오늘은 어디 차례 오늘은 어디 차례 담벼락 만들어주고 담벼락 만들어주고 거기까지 상수도관 이렇게 PVC 파이프 떨어뜨려 놓으면 공사 할 예산이 없어. 나라에서 그거를 뭐 할 예산이 없으니까 동네 청년회 만들어서 니네 동네 건 직접 만들어라. 농수로, 배수로, 상수도, 하수도를 동네 청년회가 직접 만든 거야. 나라에서는 시멘트하고 PVC 반만 갖다 던져주고. 어? 이 나라의 클래스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게 그랬던 농촌 청년회가 여러분 요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촌 청년의 평균 연령 65세 이상. 그래서 청년회와 노인회를 하나로 병합한다. 에이씨. 청년회와 노인회를 하나로 병합하는 안건이 올라와서 65세가 청년회는 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옛날 그 새마을 운동 때 만들어냈던 청년회와 그 멤버들과 청년회와 노인회가 하나로 병합하는 그런 투표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 아이고 머리 아파. 응?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응?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되게 안 들고 제도 개혁하고 되게 하는 방법을 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충돌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그때 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칭찬을 하면 내가 한두 건도 없는데 그 중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디테일이 없이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그게 그래서 뭐냐면 도변구역이라고 있어요. 도변구역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 있죠. 길이 있는데 길 옆에 구역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길 옆에 바로 여러분 빌딩이 생기잖아요. 빌딩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도변구역이라고 만들고 길을 내놓고서 길 옆에다가 빌딩을 못 올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유재산권 침해거든요. 그 대표적인. 아니 내가 길 옆에 있는 내 땅인데 왜 건물을 못 짓게 하십니까? 그러고 그 땅은 나라에서 수용할 예비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수용을 하는 게 아닌데 수용할 예비 상태야라고 그 땅에다가 개발도 못하게 하고 마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개발 제한 구역처럼 그러니까 그린벨트처럼 길 옆에 땅을 개발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길을 왜 냈냐고 불만이지. 근데 그 길 옆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길은 생겼으니까 그래도 이제 건물들은 올라가잖아요. 길 옆에 붙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한 거냐? 이거 나중에 길을 넓힐 수밖에 없다. 응? 이 길을 넓힐 수밖에,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토지 수용을 요만큼밖에 못하고 길을 요렇게밖에 못하지만 이 길은 나중에 도시계획을 해보고 계산해보면 양복 4차, 이쪽 4차선, 이쪽 4차선, 왕복 8차선으로 내야 될 길인데 일단은 2차선으로 내놓는다.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이요. 제가 말을 헷갈렸네.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한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보면 향후 도로 확장용으로 나라에서 찜을 해놓는 거지. 근데 이걸 한 우리나라와 이걸 안 한 필리핀이요.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나라의 행보가 갈리는 역할인 거죠. 큰 거예요. 거기 필리핀 가면요.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쭉 하고 건물 이렇게 붙어있는 다닥다닥 가다가 갑자기 길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토지가 수용돼서 그거를 부셔가지고 길을 넓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보세요. 그게 왜 안 되냐? 딴 나라,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가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길을 넓히려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죽었어. 그리고 여러분 인구가 여러분 폭증하던 시기잖아요. 6, 70년대가 베이비붐 시대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구가 폭증하던 시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식을 4, 5명 까놓고 건물주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 건물 하나를 부시려고 하면 4, 5명의 서명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건물이 쫙 써져 있는데 서명 받아야 될 이해관계가 존나게 복잡하지. 그냥 포기. 지옥, 이렇게 도심에 큰 도로가 없이 난개발이 되어 있는데 포기하는 거야. 그냥 지지치는 거죠, 지지치는 거. 아무튼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접근,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도전을 했었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래요. 제가 애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15부터 노동을 가르치다, 그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야만인 취급을 당했는데, 이 나라는 여러분 5살 때부터 여러분 노동을 가르쳤던 나라. 그게 잘못된 나라인 거라고? 아니요. 꼬맹이가 지게지고 땔감하는 나무를 하는 걸 5, 6살 때부터 시켰던 그게 여러분 애를 학대한 걸까? 그거 옛날 이거 씨발 어디 있을까? 꼬맹이 사진 있을 거야. 어디? 나무하는 어린이 이 사진 있을까? 나무하는 어린이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 나무하는 아이씨 무슨 다 동화들이 그거야. 한국의 지게 메고 있는 어린이. 응? 오케이. 있어. 구했어. 이런 거. 있네. 어린이들.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꼬맹이들, 어린애들 있죠? 이게 남아공 참전용사가 찍은 사진이래요. 남아공 참전용사에서 애들이 이렇게 나무하고 이러는 건데, 저는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저런 시대에 맞는 노동을 시키면 될 거 아니야. 시대에 맞는 노동을. 응? 네가 오늘 엄마가 해주는 밥의 나무는 너가 한 거다. 응? 진짜 학원 뺑뺑이 치는 게 더 학대다. 학교 갔다 와서 밤 10시까지 학원 뺑뺑이 시킨 게 애들한테는 더 학대다. 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애들도 빨리 소득을 하고 애들이 빨리 어른이 되는 만큼 육체적으로도 뭐로도 빨리 자기 구실하고 인간이 자기 구실하고 자기 돈 벌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왜 애 학대야? 왜 애들을 보호하는 게 능사인 그런